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 되기 카페지기의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에, 제목을 요상하게 뽑아서 많은 관심을 안 받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지금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돈은 요물이다. 부동산 투자자는 자만과 절부근성의 유혹을 떨쳐야만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돈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운이 좋아서 또는 기회가 좋아서 크게 오르게 되어서 벼랑간 큰 자산으로 변화버리는 순간입니다. 전자는 잃더라도 작게 잃지만 후자는 잃게 되면 크게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조력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옆에서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최근에 사태가 과거 IMF 때 또는 금융위기 직전의 사례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뽑았던 것입니다. 먼저 우선 부동산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돈이 된다는 그 대박 환상에 빠지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했다, 옆에 누구가 했다 하는 데 따라서 그 시샘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하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획부동산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 된다는 대박 환상하고 시샘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옛말에 남이 장해가니 시래기탈에 미고 장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꼴, 또 남이 하는 거를 꼭 나도 해야 된다는, 나도 따라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옆에 친구가 했다, 옆에 누가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혹하고 있는 데에다가 그것이 또 돈이 됐다 하면은 뒤늦게 뛰어들게 되는 또 뭣도 모르고 뛰어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쩌다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벼랑간 올라서 또 기회를 잘 잡아서 횡재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이제 경매로 작은 다세대 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되게 되고 또는 직접 뛰어들어 해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큰 물건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땅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구입을 한 것이 투자 시기에 맞았거나 주변의 개별 영향 등으로 인해서 땅값이 폭등을 해서 기절초풍하게 올라버리는 경우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출을 끌 수 있는 한 끌어내면서 추가로 부동산에 몰빵을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끌하면서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 이런 것이 침체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에 맞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를 바꾸고 직장을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격만 올라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역시나 앞에서 복권 맞았을 때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차를 바꾸고 안 하던 무엇들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전혀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던 사람들이 보복 심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명품이나 이런 거에 빠지게 되고 유흥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부동산에 대한 경력이 이제 20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0여 년을 하다 보니 지금 두 번째의 큰 오름폭, 큰 순환기를, 대순환기를 걸쳐 오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하다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금융위기 직전에 그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시기는 그때보다도 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두 배를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50%, 60% 정도 올랐었는데도 불구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바닥 시점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또 일반 부동산 모두가 거의 그렇게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상승 랠리 또한 과거에는 한 5년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7년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아마도 내일도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나니까 지금 2030 세대는 물론이고 주부며 할머니며 농촌의 농업인까지 모두 나서서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서 그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투자 대상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갔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대로 그 투기성으로까지 계속 이어져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어찌 보면 자산의 거품도 많이 껴있고 폭락이 되었을 때 위험한 순간도 크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끌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현한 소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일부 발빠른 사람들이 연끌을 해서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서도 몇십억을 벌고 그만두었다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투자를 못한 사람은 벼락거지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또 그것도 내 돈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부동산 투자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사계절과 같이 이런 사계절이 있는 데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순환 또는 그 보살핌, 주인의 보살핌이나 주인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 곳에나 아무 씨앗이나 뿌려도 나고 대충대충 해도 자라고 열매가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좋은 곳에 더 많이 해주고 뭐 해주고는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이나 가을을 지나면서 벼가 잘 자라고 있고 풍성하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벽씨를 뿌리면 자라고 나고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꽃도 못 피워보고 열매도 못 맺어보고 그냥 눈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버리기는커녕 노력도 버리고 씨앗도 버리고 내년도에 심을 벽씨조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화랑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와 하락기에 들어가서 폭망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셔야 될 부분이 없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탄탄하게 그 부동산을 보유해 가면서 이거를 자산으로, 나의 부로 축적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6월 1일자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보유와 양도에 대한 폭탄이 떨어졌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보유를 하고 가는데,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내가 다시 침체나 하락이 온다 할 적에 다음 상승기까지, 또 다음 가을이 와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내가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당시에 수십억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주변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연끌 이상, 또 갭 투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수십억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임대가 잘 안 되고 들어오던 월세 수입이 막히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못 갚게 되고, 또 은행에서는 상환을 독촉을 하고 결국은 그거를 상환을 못하게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고, 또 뭐 재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을 하고 현재 어렵게 살고 있거나 심지어 이 세상을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단도리를 잘 하셔야 또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때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로 연끌하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뭐 했다 하지만은 회수를 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 분들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어찌 보면 이게 매도해서 내 자산으로 확실하게 실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명품 매장에 지금 줄을 서고 우리나라 명품 그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화랑이라 할 정도로, 또는 고급 음식점, 호텔은 성업 중이라 하고, 소위 말하는 그동안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확실하게 내 재산으로 와서 이것이 완전하게 자기가 순환이 되면서 하는 그런 자산이 될 때까지는 좀 착각 속에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현되지 않은 모래성의 환상 속에서 자산 가치만 올라가 있고 대출에 대한 금액은 생각도 안 하고 상환에 대한 것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들어오던 월세가 안 들어오고 대출은 갚아야 되고 은행은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또 그러면 추가 대출은 전혀 되지도 않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은 가치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은 공평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주인에게 보답하지 않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농부의 손길이 가는 것만큼
그 곡식이 연걸어서 주인에게 보답을 한다 그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제가 보면 자기가 노력하고 가꾸고 키우는 것만큼 커가고 그것이 나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는 자만과 졸부근성의 유혹을 떨쳐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돈은 자기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좋아한다. 돈을 자기를 함부로 다루거나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자는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자를 싫어하며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홀연히 떠나버리는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물들, 자산을 끌고 떠나간다는 그런 요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요물이니까 그 주인을 시험해보고, 또 그런 여자든 술이든 노름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돈은 그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이겨내고 자기를 아끼고 더 그들을 아껴주면은, 그 주인을 위해서 보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남의 시선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취미라 생각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뉴스나 정보를 찾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지식과 또 그런 종잣돈과 투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잘 아는 것부터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조력을 받는 어떤 전문가에게 받아가면서 하면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든 실력으로든 부동산 투자나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거든 이때부터는 심층적으로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중에서 본인이나 또는 사회에 좋은 일도 해가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적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난 월세가 들어오고 있어. 월세는 언제라도 끊길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도 월세가 끊기지 않고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마련을 해 놓으시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 건.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재테크는 정답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부동산 주식의 화랑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내가 명품이나 호화 생활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취해 있는 분이 내가 돌아본다고 그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서 조심해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내가 부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취미나 또는 명품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남들도 좀 돌아보면서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가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재테크 제대로 알고 정도를 지키면서 하셔라. 부동산 투자도 삶의 일부로 삼아서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돈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 만큼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그동안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굴곡이 있었던 시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신다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돈은 요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뜻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좀 더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기본 지식으로 꽉 채운 다음에 또 언제나 초심의 마음에서 탄탄한 그런 그 부의 기반 또는 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